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탈당을 선언한 유성엽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정동영 전 장관과 손을 잡으면 신당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전북에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진 정읍에서는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소리문화전당이 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무료 초대권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을 무상받은 지 10년이 다 됐지만 양측의 갈등으로 재개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책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이 이 두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전북에서 신당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부패나 막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후보,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을 후보,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 일하지 않을 후보를 연대의 3대 원칙으로 정하고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이나 유성엽 의원과 신당에서 연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연대의 3대 원칙, 이런 분들과는 함께하지 않겠고 그를 제외한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 그 약속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북 도당위원장을 지낸 유성엽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갈수록 개파 패권주의가 강해지는 새정치연합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을 추진하고 계신 천정배,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장관 등 모든 분들께서 새로운 대안세력 탄생을 위해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신당에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동영 전 장관이 두 사람과 손을 잡으면 신당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새정치연합의 일당 독재였던 전북의 정치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제부터 전북엔 최고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첫눈으로 큰 피해가 난 뒤 3주 만인데요. 22cm의 폭설이 쏟아진 정읍에선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과수원입니다. 새를 막기 위해 배나무 위에 설치한 그물망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수년간 정성 들여 키운 수십여 그루의 배나무는 줄줄이 부러졌습니다. 배농사 25년 만에 처음 겪은 일에 농민은 망연자실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란가 어쩔란가를 모르겠어요. 이거 뭐 다 걷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다 나무 다 끊어졌고 이거 뭐 황당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과수원. 눈 쌓인 그물망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배나무들을 모조리 덮쳤습니다. 복구를 한다 해도 내년 농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철거를 하는데 이렇게 망을 당겨야 되면 나무에 꽃눈이 다 쓰러져서 떨어져 버리거든요. 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수확량은 어떻게 계산을 못 하겠네요. 비닐하우스도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앉은 하우스 안에서 자라던 미나리는 더 이상 수확이 어렵게 됐습니다. 창고로 쓰던 하우스도 무너졌습니다. 모시고 말리고 뭐고 막 하는데 사람 없을 때 허물어서 다행이죠. 있을 수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정읍의 이평초와 부안 줄포초, 군산 상고 등 세 곳은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췄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0cm가 넘는 첫눈으로 농업과 축산시설 분야에서 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쏟아진 폭설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잇따르면서 농민들이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각각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도 공식적으로 언급해 전북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북의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2개의 전략사업을 규제 프리존으로 정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발표 때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돼 수도권 기업들이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면 전북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위탁한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이 기관 운영을 엉터리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채 수당을 지급했고 계약과 다르게 무료 초대권을 남발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전북의 한 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입니다. 해마다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30억 원을 넘습니다. 전라북도 특별감사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달에 한 차례씩 전산 데이터를 지웠습니다. 가까스로 복구한 6개월 동안의 근무 기록을 조사했더니 직원 48명에게 휴일 근무 수당 1,4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탁자 측에서 업무 편의상 연구 삭제 프로그램으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복구해가지고 감사 결과를 내놓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당일날 정확히 확인하고 결제를 득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무료 초대권을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계약서와 다르게 발행한 무료 초대권이 8억 3천만 원어치인 14,000여 장에 이릅니다.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관용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꾸며 980만 원어치의 기름을 넣었고 법인카드를 증빙자료 없이 234차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별감사를 통해 26건의 부당,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2명을 중징계하고 2억 3천만 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교육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21일 여야 대표와 교육부 장관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만나 긴급회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8군데 교육청은 무상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농협 쌀 브랜드 평가에서 전북 농협의 5개 브랜드가 농협 인증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농협의 인증을 받은 11개 브랜드 가운데 전북의 대야, 회연, 남원, 석임제, 익산 농협의 5개 브랜드가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증 브랜드를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모레면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전주 종합경기장을 무상 양여받은 지 꼭 10년이 됩니다. 대체 시설을 짓지 못해 약속 이행이 불가능해졌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계속된 갈등으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종합경기장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과정에서 일종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대체 시설을 10년 안에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 기한인 10년을 넘기게 됐습니다.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지만 양측은 사실상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을 다시 돌려받기도 애매하다며 전주시가 무상양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소유권이 전주시로 넘어오면 전라북도가 무상양여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신 전라북도에 새로운 이행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컨벤션 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 대체 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협약서 내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대체 시설 비용으로 700억 원이 적당하다고 보는 반면 전라북도는 1,500억 원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00을 가지고 일종 육상 경기장과 8,000석 규모 야구장 건립에는 충분한 사업비는 아니지만 공인받는 데는 지장이 없이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총 사업비 700억 원으로 3개 대체 시설을 모두 마무리하겠다 하는데 다른 지역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면 최소 1,500억 원이 필요해서 보편 타당성이 결여되어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종합경기장 재개발은 양측의 갈등으로 10년에 이른 무상양여 기간 동안 첫 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묵은 이 과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주민감사 청구로 이루어진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2012년에 석 달 동안 진행된 버스업체 직장 폐쇄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전주시가 버스업체 지급한 보조금은 직장 폐쇄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적자 손실 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최모 씨 등 전주시민 300여 명은 전주시가 3년 전 버스업체 지급한 보조금 23억 원 등을 환수해야 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주시가 내년에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순회 관광설명회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대구, 경북과 인천, 경기, 부산과 서울 등을 돌며 KTX를 연계한 열차 관광과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 지역별로 맞춤형 관광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842만 명, 올 들어 10월 말까지 764만 명입니다.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난한 조에 편성된 전북 현대가 선수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생활체육회가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 현대는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조에 편성됐습니다. 중국 장수 순텐, 베트남 빈지영, 플레이오프를 통해 올라올 한 팀과 같은 조로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북은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 김보경과 이종호 등 선수 영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생고 출신 박정호와 이한도 등 올해 뽑은 신인 선수 6명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정말 원하는 팀에 왔기 때문에 형들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고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생활체육회가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체육인 8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따뜻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 봉암초등학교가 체조팀을 창단합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6명으로 구성된 체조팀은 오늘 창단식을 마친 뒤 본격적인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선수권 대회가 내일 고창에서 막을 올립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사무사단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사단은 전라북도와의 협약식을 갖고 소속 장교와 장병 등 4천여 명이 전기와 가스, 수돗물 등을 아끼는 등 녹색 생활을 실천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임실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015 전주 베이비 페어가 오는 20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육아 박람회는 유모차와 카시트, 아기띠 등 발육기 관련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전시해 비교할 수 있으며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전북도민일보와 가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9회 전북교육대상 증정식이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은 문홍근 김제중앙초등학교 교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본상은 김수연 전주 삼천초등학교 교장과 이재경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이 받았습니다. 2015 전북체육상 시상식이 수상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전국체전 2관왕에 오른 전북도청 이상욱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6개를 딴 삼양사 사이클팀이 최우수 단체상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직원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막걸리 제조업체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북은 어제부터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내렸지만 낮 동안에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해안에 1에서 3cm가량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출근길에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위도면 진리마을 주민들이 75만 3천 원, 치도마을 주민들이 57만 6천 원, 하왕등마을 4만 1천 원, 하서면 월포마을 주민들이 29만 원, 부안군 하서면 청호마을 주민들이 24만 원, 익산시 웅포면 서산동마을 22만 원, 삼기면 간성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고창군 민생경제과 직원들이 26만 원,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직원들이 23만 원,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21만 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19만 2천 원, 아산 면사무소 직원들이 12만 원, 남원시 운봉읍 덕산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장수군 산서면 신덕마을 13만 원, 봉정마을 11만 원, 양신곡마을 주민들이 7만 원, 전주시 덕진구 전북 카포스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 전철이 오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완공되면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 잠실까지 27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경기도 별내신도시까지 총 12.9km 구간을 연결하는 별내선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중앙선 구리역과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다산 신도시를 거쳐 경춘선 별내역 사이에 6정거장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27분이면 갈 수 있어 서울과 남양주가 30분 생활권이 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문제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루빨리 준공이 돼서 저희 구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아질 것 같고요. 별내선 공사는 모두 6개의 공사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 2공구는 서울시에서, 그리고 3에서 6공구는 경기도에서 맡아 시행합니다. 오는 2022년 개통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개통 이후 별내와 다산 신도시, 구리 갈매지구를 포함해 하루 평균 1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힘들게 출근하시는 우리 경기도민들, 서울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안전하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별내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동북지역 55만 명의 광역교통 문제가 한층 나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